두 번째 영상 뉴스는 어젯밤 한 유튜브에 올라온 논란의 영상입니다. 문제가 된 건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틀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감치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인적 사항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4시간 만에 석방이 됐는데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감치를 명령한 재판장을 유튜브에서 욕설에 가까운 막말로 비판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권을 남용하는 진행입니다. 감시합니다.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감시한다고요? 공개 재판이지 않습니까?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장님.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합니다. 뭣도 아니.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감시 재판을 하겠다고 권변호사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탄 마구는 꼭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게 생겼더라고요. 진짜로. 경위한테 끌려 나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로 재판부에다가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감시 처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네. 멋지다. 최고.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들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그제 감치를 선고한 재판장을 향해서 직권남용 운운하며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어제 이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보신 것처럼 마치 영웅담을 늘어놓듯 자신들이 재판장에서 피운 소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사탄이라거나 사법부와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는가 하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변변찮게 생겼더라라며 이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상황은요. 변호사들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해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15일을 받았지만 주민등록 번호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아 결국 수감되지 않고 풀려나면서 빚어진 일이고요. 이에 대해 또 다른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우리 변호인단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장이 퇴정을 명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란을 피워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치를 위한 재판에서 이 인적 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버텼다가 석방이 된 사람들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들인데요. 이 변호인들이 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 분이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이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가깝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나 봅니다. 2021년에 이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했고요. 또 지난 2월에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그런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변호인들이 자신들한테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고 심지어 욕설에 가까운 막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사실 좀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신뢰를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많은 어떤 그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게 통념이고 일반의 국민 시각인데 그 이하성 변호사인가요? 변호사입니다. 네, 이하성 변호사 이런 분의 이 연행을 보면 전체 변호사들의 변호사 업계를 목칠하고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분이 계속 변호사업을 하는 게 이 전체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변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는 대한변협에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이분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도 같은 대학을 나왔고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앵커께서 부정선거까지도 뭐 이렇게 동조하는 듯한 것도 있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있어서도 그 폭동 사태를 일으키는 청년들을 변호하는 그런 어떤 헌법 가치에 밖에 있는 분이 지금 변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어쨌든 폭동 사태의 그 피고된 그다음에 피고된 사람들 피고인 역할 신분이 된 분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분들을 변호했다고 해서 뭐 사회에서 도출돼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변론 과정에서 뭔가 뭐 소동이 있었으면은 법정에서 끝냈어야죠. 법정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마치 정치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욕설이 나오고 그다음 일종의 무용담이 또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건을 의뢰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일단 법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재판장이 그 퇴장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발언을 저지를 하고 감치 명령을 내릴 때까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쫙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 이것을 퇴장을 해야 되고 왜 감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거의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그렇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명령을 한 부분도 그 법정에서는 어느 정도 논란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걸 법정 밖으로까지 끌고 놓은 건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송국권 패널께서는 이제 그 명확한 사유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봤는데요, 그 장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재판, 그제죠, 그제 그 한덕수 총리의 재판은 방청권이 있는 사람만 이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법적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가라.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법정에서 퇴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이유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